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거주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거주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또 우리 새부리 TV에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씩 지식이 점점 늘어나실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거주자인데요. 거주자. 자, 거주자가 뭘까? 바로 이제 거주자란 말은 좀 익숙지가 않은 거고, 바로 이제 우리가 개인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겠죠, 개인. 그러면,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도 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근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각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들이 있겠죠. 그런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소득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왜 나누는 거냐? 자,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납세 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요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가셔서 가서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하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까지도 다 합산해서 신고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신고를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주자의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비거주자로 얘기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외국인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방송이라든가 기타 뭐, 스포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멀긴 하지만 외국을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아니, 귀찮게 왜 자꾸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도 돈을 벌고 뭐 한국에 뭐 자문 비슷하게 방송 활동도 하면서 어떤 컨설팅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 내용 보시면 183일 이상 고소를 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183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만약에 돈을 번다.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설사 외국인일지라도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에서 번 수입도 신고해야 되지만 외국에서 번 수입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외국인이 뭐 마이클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마이클이라는 분이 만약에 183일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이 출입국 관리 기록에 남아 있게 되면 이분은 해외에서 번 돈까지도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문을 받았겠죠, 뭐. 183일을 못 채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이분은 비거주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얻는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만큼 절세 효과가 생기는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신문지상에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꾸 외국을 왜 왔다 갔다 할까?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요. 무역업을 하는 빵빵빵 씨는 비즈니스 관계로 한국에서 몇 달, 일본에서 몇 달, 유럽에 몇 달을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어떻게 납세부가 되는 것인가? 네, 이런 분들 많죠. 네, 특히 이제 무역업 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서 한 3개월 살고 일본에서 한 3개월 살고
뭐 베트남에서 한 3개월 살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거주자냐 비거주냐. 자, 그러면 이 판단은 이분이 말 그대로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출입국 관리 기록에 남게 되면은 거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비거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거주자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가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 자, 고가 주택이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뭘까요? 비싼 주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뭔가 비싸니까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주택은 규제를 받는 건데 어떤 규제를 받느냐? 자, 아, 우리가 고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 처분합니다. 처분하는 걸 우리가 양도라고 해요. 양도. 그러면은 우리 현행세법상 규정은 뭐냐면 1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를 주고 뭐 반전세 반월세를 주고 또 뭐 이렇게 관리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처분해서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절세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1주택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뭐 이걸 반전세 반월세로 놓고 뭐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 다만 여기는 전세 주택을 얻어 살고 있다. 그러면 요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 단, 단 고가 주택이 됐을 때는 이거는 과세를 합니다. 고가 주택이 됐을 때는 이거는 과세가 돼요. 이건 세금을 납부도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고가 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놨을 때는 아무리 1주택자의 임대일지라도 자, 이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이 9억이었다가 지금 12억 초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 집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많지는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가 주택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서울 강남에 10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빵빵빵 씨는 4년을 가지고 있다가 20억의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팔았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거 외에는 다른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한 3년 소유하다가 처분하게 되면은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세대. 1세대는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집을, 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차익이 생겨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면 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과세를 하지 않아요.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딱 한 케이스가 걸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요 주택이 고가 주택이 되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이 주택이 만약에 고가 주택이 되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억짜리 집을 20억에 팔았으니까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우리가 20억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차익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 전체는 아니고 12억 초과하는 부분만, 즉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10억에다 12억 초과분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세무사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상담 받으셔야겠지만 어쨌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를 주든 팔든 무조건 집 한 채니까 비과세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 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들까지 해서 또 우리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불이인을 탈출한 그날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